물체에 힘을 가하면 물체가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 생길 텐데요. 이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를 보통 응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의는 물체의 내부의 단면에 작용하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물리량입니다. 즉, P를 A로 나눈 걸 갖다가 이와 같이 시그마라고 쓰고 스트레스, 응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물체의 단면에 어떤 하중, P라는 힘을 줬을 때 이와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즉, L0라는 길이의 금속 막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P라는 힘을 가했을 때 델타 L만큼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변형이 일어나는 비율을 스트레인,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길이방의 경우에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속 막대를 당기면 최초 L0의 길이에서 면적의 하중 P가 인가되면 델타 L만큼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때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델타 L이 스트레인이 되는 것이죠. 이를 이와 같이 입실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역률을 Y라고 쓴다고 하면은 이 Y는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 즉 입실론분의 시그마로 정의를 합니다. 보통 텐사일 테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역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가해진 힘과 늘어난 길이, 그리고 단면적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역률을 구할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장비를 구비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죠. 이때 유잉 장치와 같이 금속 막대 가운데 추를 걸어서 추의 무게에 의해서 금속 막대가 휜 정도를 측정을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역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멘트라는 물리량을 알아야 되는데요. 막대와 같은 물체를 구부러지게 하는 힘의 효력을 굽힘 모멘트, 밴딩 모멘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바닥에 고정되어 세워져 있는 막대의 위쪽을 밀게 되면은 막대가 휘어지려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굽힘 모멘트 M이라는 것은 R 크로스 F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죠. 써놓고 보니까 돌림 힘인 토크와 식이 같은데요. 토크는 물체를 트위스트 하려는 그와 같은 모멘트고 굽힘 모멘트는 말 그대로 밴딩 하려는 모멘트인 것이죠. 식은 같지만은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밴딩 모멘트는 굽힘에 집중하는 편이고 토크는 회전에 집중하는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물리학이나 역학, 주로 정역학 같은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모멘트라는 용어가 붙는 물리량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모멘트는 이와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축 또는 한 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리량, 그게 힘일 수도 있고 질량일 수도 있고 면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한 점 또는 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리고 그 지점에 있는 물리량의 곱으로 정의되는 그와 같은 물리량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한 점이나 축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물리량이 힘일 때는 밴딩 모멘트나 토크가 되는 것이고 질량이 있다고 하면은 거리의 제곱에 질량을 곱해서 질량 관성 모멘트, 보통 일반형으로 I 이퀄 인테그랄 R 제곱 DM이라고 씁니다. 또 면적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면적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면적이 있는데요. 이 면적에 X축을 갖다 회전축으로 하고 Y축 방향으로 DA라는 면적들이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이럴 경우 X축에 대한 면적 관성 모멘트는 인테그랄 Y제곱 DA, 즉 인테그랄 Y제곱 DX DY와 같은 이와 같은 표현으로 면적 관성 모멘트를 구하게 됩니다. 면적 관성 모멘트라고도 하지만은 단면의 2차 모멘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역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굽힘 모멘트로 돌아와서 만약 이와 같이 벽에 고정된 길이 L인 막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일단 막대의 무게는 무시하고 한쪽 끝에 집중적으로 F라는 힘을 가해주면은 막대의 모든 부분들이 아래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대의 위치에 따른 굽힘 모멘트 M이라는 것은 이 고정점으로부터의 거리 X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고정점에서 막대의 굽힘 모멘트가 가장 크고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점에서는 굽힘 모멘트가 0이 되어서 거리에 비례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즉, 고정점으로부터 임의의 X만큼 떨어진 지점은 M 이퀄 F L-X의 굽힘 모멘트를 받는다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정점이 굽힘 모멘트가 가장 크고 힘의 작용점에 가까워질수록 굽힘 모멘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굽힘 모멘트는 그렇게 구할 수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막대의 역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막대가 힘을 받는 상황에서 휨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쐐기 모양의 받침대 위에 단면이 직사각형인 막대, 보통 빔이라고 하죠. 막대빔을 올려놓고 양쪽 끝을 받치고 있는 길이에 대해서 가운데 지점에 힘을 주는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휘어지는 요 윗부분의 면은 줄어들면서 압축력을 받게 되고 뒤집어 보면은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쪽은 늘어나서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즉, 임의의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 중심선, 여기를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 면적은 눌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아래쪽 면적은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가운데 X축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막대가 얇은 판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휨이 일어나서 막대의 끝에 변형이 일어났을 때 압축력을 받는 부분은 줄어들고 인장력을 받는 부분은 늘어나겠죠. 그럼 그 경계면은 원래 막대의 길이와 같아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각각의 얇은 판의 단면적들이 받는 힘은 이 경계면에서 멀어질수록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변형된 길이를 보더라도 그 힘의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단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 면은 눌리고 아래쪽 면은 늘어나니까 미소 면적이 받는 하중을 이용해서 응력 시그마 이퀄 A분의 P를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와 같이 단면을 XY 평면에 놓고 생각해보면 Y만큼 떨어진 지점에 미소 면적 DA를 설정을 했을 때 미소 모멘트 DM이라는 거는 이 축으로부터의 거리 Y에다가 그 지점에 작용하는 미소 하중을 곱해야 되는데 이때 이 하중이라는 거는 시그마 D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시그마라는 거는 A분의 P가 되기 때문에 P는 시그마 A가 되는 거니까 DP라는 거는 시그마 DA라고 쓰는 게 이상하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이 미소 모멘트를 적분을 한다고 그러면 좌변은 적분하면 M이 될 거고 우변은 인테그랄 Y DP가 될 텐데 요 DP에다 요 식을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Y 시그마 DA라고 쓰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일단 요 식을 잘 기억을 해두고 다시 휘어져 있는 경계면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때 이 경계면 그리고 요 단면의 중심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이 경계면을 중립면이라고 부릅니다. 단면이 XY 평면이면 사실 Z축인 셈이죠. 그럼 이와 같이 휘어진 막대에서 이 가운데 라인은 중립면에 표현된 경계선으로서 원래 막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라인 아래쪽은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역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스트레인, 즉 초기 길이분의 변형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 중립면의 라인과 비교해서 아래쪽이 얼마나 변형되었는지를 구해볼 수도 있겠네요. 즉 이와 같이 AB 라인은 중립면의 라인이죠. 아래의 CD도 지금은 AB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휘어져 버리면은 AB는 길이가 변하지 않았지만은 CD는 늘어났겠네요. 중립면에 있는 라인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초기 길이에 대한 변형 길이를 이 CD를 이용을 해가지고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CD 라인이 AB 라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거리 Y가 커질수록 CD 라인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중립 라인의 이 곡선은 반지름이 R인 원의 부채꼴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 R을 곡률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쪽 끝에만 집중을 해보면 편의상 AB의 길이를 단위 길이인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AB하고 CD의 길이가 같았는데 휘어지게 되면은 AB는 중립면에 있으므로 길이의 변화가 없지만은 CD는 C', D'으로 길이가 늘어났겠죠. 즉 이만큼이 늘어난 길이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근사적으로 이와 같은 미소 삼각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미소 삼각형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 부분은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같고, 즉 이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것이죠. C', D' 라인에 있는 이 길이가 늘어난 길이가 됩니다. 스트레인이라는 거는 얘는 L0분의 델타 L이 되는데 지금 L0를 갖다가 우리가 이 길이를 지금 1로 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늘어난 만큼이 바로 스트레인, 즉 변형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AB 라인과 C', D' 라인의 거리를 우리가 Y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늘어난 길이, 이 입실론을 세타는 원래 충분히 작기 때문에 미소 부채꼴의 길이로 생각해서 이 이퀄 얘는 Y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 AB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길이도 이제 1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세타고 곡률 반경이 R이니까 R 세타 이퀄 역시 얘도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세타라는 거는 R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식과 같이 정리하면은 Y분의 입실론 이퀄 R분의 1이라고 써도 이상하지가 않네요. 따라서 스트레인 자체를 갖다가 R분의 Y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식에서 R분의 1을 얘를 카파라고 쓰고 이 카파를 곡률이라고 합니다. 즉 곡률 반경의 역수가 곡률인 것이죠. 곡률이 크다는 소리는 급격하게 휜다는 소리죠. 즉 곡률이 크다, 카파가 크다는 소리는 요 반경, 요 회전 반경이 작다는 의미고, 곡률이 작다는 소리는 이와 같이 잘 아닌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요 R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이 곡률이 굉장히 커서 카파가 작은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은 R분의 1을 우리가 카파로 쓴다 그러면은 스트레인을 갖다가 카파 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역률 Y라는 거는 얘는 스트레인분의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거를 스트레인에다가 역률을 곱한 거로 쓴다고 하면은 얘는 카파 Y 그리고 Y, 똑같이 Y를 써도 좀 그런데요. 얘는 역률이고 요 Y라는 거는 지금 AB하고 CD 사이에 이 거리를 우리가 지금 Y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에서 단면의 모멘트식을 인테그랄 Y 시그마 DA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 Y 시그마 대신에 카파 Y 역률 Y D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은 상수를 다 앞으로 빼버리면은 카파하고 Y는 상수죠. 그러니까 카파하고 역률 Y를 앞으로 빼고 인테그랄 Y제곱 DA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테그랄 Y제곱 DA를 갖다가 X축에 대한 단면의 2차 모멘트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를 보통 기호로 I라고 표현을 합니다. X축에 대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 첨자로 스몰 x를 쓰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단면이 직사각형인 금속 봉의 경우 폭이 A이고 높이가 B인 이와 같은 이제 단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요 중심축을 지나는 거를 갖다가 X축, 그리고 이쪽을 Y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X축에 대한 단면의 2차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폭이 A이고 높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단면의 2차 모멘트를 수식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IX 이퀄 얘는 인테그랄
y제곱 da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직사각형에 임의의 da의 면적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폭이 dx고 그리고 높이가 dy인 이와 같은 미소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인테그랄 y제곱 dx dy인데 y가 먼저 있으니까 dy d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중적분이니까 인테그랄 이렇게 두 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y제곱 dy dx가 될 텐데요. y의 범위라는 거는 지금 요 높이가 b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2분의 b,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플러스 2분의 b가 될 거고, 가로축 같은 경우도 이쪽이 2분의 a,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 이와 같은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우리가 적분할 수가 있죠. 얘는 3분의 1의 y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2분의 b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 값이 24분의 2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24분의 2 b 세제곱을 dx로 적분하는 건데, 결국 얘는 상수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2분의 a까지 dx의 값은 그냥 a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분해서 12가 될 테니까 12분의 1 a b 세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직사각형 단면의 면적 관성 모멘트, 즉 단면의 2차 모멘트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했는데요. 그럼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조금 궁금하죠? 단면 2차 모멘트는 면적의 관성 모멘트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면적의 관성 모멘트와 비슷한 표현 중에 질량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죠. 이때 이 질량 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이 멀리 분포할수록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회전에 저항하는 그 같은 관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배운 것처럼 이와 같이 막대의 양 끝에 질량을 달았을 때 지금 위에 거를 m, 아래 거를 m, 또 얘도 m, 얘도 m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전체 질량은 2m이죠. 얘도 2m. 만약에 요 봉의 무게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은 이 손이 쥐고 있는 질량은 각각 2m입니다. 이 2m의 질량을 직선 방향으로 운동을 시킬 때는 같은 크기의 힘으로 운동의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쥐고 있는 이 손으로부터 이 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얘를 상하로 운동시키는 경우에는 그때는 얘네들이 느껴지는 관성, 즉 운동에 저항하는 관성의 크기가 같다는 소리죠. 운동에 저항하는 관성이 사실 뭐예요? 걔가 질량이죠. 질량 자체가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 변화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나 모두 EM의 질량은 같은 크기의 직선 방향의 관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얘를 갖다가 이제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반지름의 질량 분포가 있을 때 얘네들을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은 회전시킬 때는 그 관성이 다르게 느껴지죠.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회전에 저항하는 관성이 커집니다. 이를 회전관성, 질량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I equal 인테그랄 R제곱 dm으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실 요 식의 형태가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인테그랄 Y제곱 da라는 면적 관성 모멘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꼴이네요. 질량 관성 모멘트가 회전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관성의 크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와 같은 면적 관성 모멘트는 뭐냐? 즉 면적 관성 모멘트, 단면의 2차 모멘트라는 것은 면적이 찌그러져서 면적 크기가 변화하려는 경향에 저항하려는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면적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분포할수록 면적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가 변형이 되려는 그와 같은 경향에 저항하는 관성도 커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면적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분포할수록 면적의 형상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커져서 단면의 형상이 잘 안 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적이 동일한 두 개의 막대가 있는데요. 이 왼쪽과 같이 면적 분포를 길이 방향으로 길게 할 때의 단면의 2차 모멘트하고 넓게 퍼뜨린 경우에 그와 같은 단면의 2차 모멘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 IX라는 게 12분의 1 AB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가로 세로가 각각 1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왼쪽의 IX라는 거는 얘는 12분의 1에다가 2에다가 6의 세제곱이 돼가지고 얘는 12분의 1 곱하기 432가 됩니다. 이 경우는 얘는 12분의 1에다가 가로가 3칸, 세로가 4칸이니까 얘를 계산해보면은 12분의 1 곱하기 19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비록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누가 관성 모멘트, 즉 면적의 관성 모멘트가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막대의 중심에 똑같은 크기의 무게, 똑같은 크기의 하중을 줘서 얘를 눌렀을 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얘는 변형이 거의 없지만은 얘는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면적 관성 모멘트, 단면의 2차 모멘트가 큰 것이 이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는 소리죠. 즉 굽히려는 그 어떤 모멘트에 저항하는 경향이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30cm 자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워가지고 꺾는 경우하고 옆으로 뉘어서 꺾는 경우를 본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세운 경우가 더 안 꺾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단면은 똑같지만은 얘는 단면의 분포가 Y축 방향으로 길게 퍼져 있고 얘는 단면의 분포가 Y축 방향으로 짧게 퍼져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단면 관성 모멘트가 작고 얘는 단면의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힘을 줘서 꺾으려고 할 때 왼쪽의 경우가 더 잘 안 꺾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막대의 단면의 면적이 같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순서로 단면의 2차 모멘트가 커집니다. 즉 단면이 원형일 수도 있고 육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이와 같이 H 모양, 눕혀놓은 H 모양일 수도 있는데요. 이 면적이 같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단면의 2차 모멘트가 가장 크다는 소리죠. 단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해주면은 그럼 얘가 결국엔 얘가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부피로 우리가 금속 막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단면의 형태가 어떤 형태일 때 이와 같이 눕혀놓은 H 모양, I자 모양이기도 하겠네요. 이와 같은 형태일 때 위에서 작용하는, 즉 이 금속 막대를 꺾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밴딩 모멘트에 더 잘 버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동일한 부피의 강철로 막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단면의 형태가 H 모양으로 해야만 단면 모멘트가 가장 큰 그와 같은 막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강철빔이라든지 기찻길의 선로의 단면이 사각형이나 원이 아닌 H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하중이 걸려서 빔이 휘려고 할 때 가장 잘 버티는 형태가 단면 형태가 H인 형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모멘트의 식으로 돌아와서 M 이퀄 인테그랄 Y 카파 Y 역률 Y dA를 갖다가 카파 Y 인테그랄 Y 제곱 dA라고 쓰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 인테그랄 Y 제곱 dA라는 단면의 2차 모멘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I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이때 요 카파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반지름이 R, 사실 요 이제 곡률 반경 반지름의 역수가 이제 카파가 되는 거니까 R 이퀄 카파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요 짧은 DS라는 부채꼴의 길이를 갖다가 R d 세타 이퀄 DS라고 쓰는 게 이상하지가 않죠. 즉 R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은 얘는 DS분의 D 세타라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요 DS의 접선을 생각해 보면은 부채꼴의 접선이니까 얘가 이제 직각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D 세타라고 그러면은 요 수평선에 대한 요 각도도 역시 D 세타가 됩니다. 또 dx분의 dy를 갖다가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죠. 즉 dx분의 dy를 갖다가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요게 지금 세타 분이 좀 d 세타가 되어 있는 거죠. 요 d 세타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얘를 근사적으로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dx분의 dy를 갖다가 얘를 세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r분의 1은 ds분의 d 세타인데 얘를 dsd 그리고 dx분의 dy라는 이런 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d세타가 매우 작을 때는 ds하고 dx를 얘를 같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를 dx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얘를 dx제곱 d제곱 y로서 이와 같이 이게 미분호의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r분의 1이 카파니까 카파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얘를 dx제곱 d제곱 y라는 이와 같은 꼴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요 카파를 갖다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결국 굽힌 모멘트 m을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역률에다가 단면의 2차 모멘트를 곱하고 dx제곱분의 d제곱 y라는 이와 같은 꼴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긴 가정과 그리고 근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금속막대의 역률을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속막대의 중심에 무게추를 걸어서 휘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침날 사이에 거리가 L인 이와 같은 금속막대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 중점으로부터 이쪽 받침날까지의 거리가 2분의 L이 되겠죠. 요 L이라는 것 자체가 막대 전체의 길이가 아니라 받침날에서부터 받침날 사이의 거리라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편의상 막대의 길이하고 거의 같게끔 그려놓은 거죠. 이때 이 막대의 중심에 W의 하중이 인가되면, 즉 추를 걸든지 해서 얘를 위에서 찍어 누르게 되면은 막대가 이와 같이 밴딩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힘이 가해질 때 Y축 방향의 합력은 0이 돼야 되니까 요 접촉점, 여기서의 수직 항력, 즉 수직 발력은 왼쪽도 2분의 W, 오른쪽도 2분의 W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중심축은 이만큼 내려앉게 되겠죠. 근데 사실 평행하게 얘가 내려앉게 되니까 사실 요 윗면에서부터 요 윗면까지 이만큼 내려앉은 것도 역시 같은 길이가 될 것입니다. 즉 이 내려앉은 길이를 D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지점, 요 접촉점에서부터 요 위에까지의 거리도 D가 된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상황을 요 중점 O에 대해서 이쪽 절반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오른쪽 절반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끝에 윗방향으로 2분의 W라는 이와 같은 하중이 작용해서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와 같은 상황과 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중심 O로부터 거리 X만큼 떨어진 요 어떤 P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Y만큼의 변이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얘가 이제 들려 올라간 휜 그만큼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커져서 최대로 휜, 즉 이 Y 맥시멈이라는 거는 결국 처음 상태의 요 표면이 요 아래로 내려앉은 그 하강한 길이 D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Y 맥시멈은 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굽힌 모멘트를 고정점에서 X만큼 떨어진 요즘의 굽힌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은 M이라는 거는 F, L-X라는 걸 살펴봤었죠. 물론 지금 휘는 방향이 지금 반대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얘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요 F라는 건 지금 2분의 W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 요 L이라는 건 절반만 생각하니까 2분의 L이 되는 거니까 요 식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중점에서 X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굽힌 모멘트가 M 이퀄
2분의 W 그리고 2분의 L 마이너스 X라고 표현되는 게 이상하지 않네요. 근데 우리는 요 M이라는 게 카파 역률에다가 단면의 2차 모멘트를 곱한 거와 같고 또 이 카파라는 것 자체가 dx제곱분의 d제곱 y라는 이와 같은 이계 미분꼴로 표현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요 두 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퀄로 놓는다고 하면은 yi dx제곱분의 d제곱 y 이퀄 2분의 w 2분의 l 마이너스 x 이런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dx제곱분의 d제곱 y라는 거는 얘는 2yi분의 w 그리고 2분의 l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는 지금 요 y가 좀 궁금한 거예요. 이 y가 어떻게 변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d가 될 것인가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y를 갖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을 한 번씩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얘는 두 번 미분한 거를 한 번 적분한 거니까 dx분의 dy라는 한 번 미분된 꼴로 바뀔 거고 오른쪽 항은 2yi분의 w 인테그랄 2분의 l 마이너스 x dx라는 이와 같은 적분꼴이 되겠죠. 그러면은 적분을 수행해보면은 2yi분의 w는 그대로 남고 2분의 l은 상수니까 2분의 l x가 될 거고 x는 2분의 1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c라는 적분 상수가 붙을 겁니다. 지금 이게 부정적분이니까 당연히 적분 상수가 붙겠죠. 그럼 이 적분 상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적분 상수를 결정하려면 경계 조건을 써야 되죠. 요 중점인 요 O에서는 여기서는 변형이 없죠. 즉 dx분의 dy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 이퀄 0인 지점에서의 dx분의 dy가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다 0이 되는데 이 결과가 0이 되려면 c도 뭐예요? c도 0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dx분의 dy라는 거는 이와 같이 2yi분의 w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y를 알아내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또 한 번 더 적분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좌변은 이제 본격적으로 y가 될 거고요. 우변은 2yi분의 w가 되고 2분의 1 x니까 얘는 적분을 하면은 4분의 l 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니까 얘는 6분의 1 x 세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또 c가 붙겠죠. 똑같은 경계 조건을 이용하면은 x 이퀄 0일 때 dx분의 dy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요 c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때 우리는 결국 요 지점 x 이퀄 2분의 l이 되는 요 지점에서 얼만큼 얘가 휘어서 변이 d가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니까 x 이퀄 2분의 l을 갖다가 요 식에 대입하면은 요 y의 맥시멈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y 맥시멈이라는 거는 얘는 2yi분의 w 그리고 4분의 l에다가 2분의 l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2분의 l의 전체의 세제곱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얘는 2yi분의 w 그리고 4, 4, 16분의 l 세제곱 마이너스 8, 6의 48분의 l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계산해보면은 얘가 48yi분의 w l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i가 뭐예요? 얘가 이제 ix로서 지금 단면이 직사각형일 때는 12분의 1 ab 세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대입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12하고 48하고 약분돼서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y 맥시멈 즉 이 값이 막대가 휜 d가 되겠죠. 4y ab 세제곱분의 wl 세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이 얻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이 폭이 a이고 높이가 b인 이와 같은 단면을 가지는 금속 봉의 경우 w라는 하중이 걸려서 얘가 원래 길이보다 d만큼 내려앉았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y라는 역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실험 데이터로 얻는 y라는 역률은 4 ab 세제곱의 d분의 wl 세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서 역률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꽤 번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금속막대의 역률을 구해냈네요. 참고로 이와 같은 단면이 반지름이 r인 이 어떤 원형 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원형 봉도 힘을 가해서 얘가 이렇게 내려앉아 가지고 얘가 d만큼 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는 요 i 값에다가 원형 단면을 가지는 그 단면의 면적 관성 모멘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가운데 지름축에 대해서 얘는 4분의 파이 r 4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면적 관성 모멘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i를 갖다가 여기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단면이 원일 경우에 얘가 휜 길이 d라는 거는 12y 파이 r 세제곱분의 wl 세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단면이 직사각형일 때 요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wl 세제곱, wl 세제곱 다 똑같죠. 요 y도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같은 재질이면은 그러면은 분모에 있는 4ab 세제곱하고 여기에 있는 분모에 12파이 r 세제곱을 갖다가 얘네들을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형상을 가졌을 때 요 d가 더 커질 것인지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r이 1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단면적의 크기는 뭐가 돼요? 파이 r 제곱이니까 면적이 그냥 파이 뭐 제곱미터나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로 세로를 갖다가 우리 간단하게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가로가 루트 파이, 세로가 루트 파이인 그와 같은 가로 세로를 가지는 단면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단면적하고 요 단면적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B에다 각각 루트 파이를 대입하면 얘는 4파이 제곱이라는 크기를 가지게 되고 얘는 R이 1이니까 얘는 12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얘는 39.5 정도가 되고 얘는 계산해보면 37.7 정도가 되니까 누가 더 커요? 이와 같이 직사각형 또는 이제 정사각형의 단면이 가지는 분모값이 더 크니까 요 D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D가 더 작다는 소리죠. 그 말은 이와 같은 단면을 가졌을 때 같은 면적이라고 그러면은 직사각형의 형태가 이와 같은 원형의 형태보다 더 D가 작다. 즉 더 잘 안 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동일한 면적의 경우 이와 같은 원형보다는 육각형이 더 면적 관성모미터가 크고 그리고 직사각형이 더 크고 삼각형이 더 크고 그리고 H자 모양이 얘가 더 크다고 그랬었죠. 계산을 통해서도 이 직사각형이 원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